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자신의 어린 조카 그 단종의 자리를 차지한 세조. 이런 세조의 모습을 보고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요,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 여기엔 세조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죠. 뭘까요? 명분이 없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냐? 그렇죠. 이게 정당성이 그쵸, 없는 거예요. 그쵸. 정당성이. 정당성이 단종이 삼촌인 세조에게 폐위되자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긴 신하들. 이들은요,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릴 계획을 세웁니다. 와, 세게 갈려하네. 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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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계획에 참여한 신하들은요, 수십여 명에 달합니다. 결국 1456년 6월 이들에게 드디어 세조를 없앨 기회가 옵니다. 자, 대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조를 죽일 기회. 바로 그 시작은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장이었습니다. 이 연회장에서 세조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오. 운명의 그날, 세조 암살을 위한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열리기 전 아침, 갑자기 뜻밖의 인물이 연회장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세조를 암살하기로 한 바로 그날, 갑자기 한명회가 느닷없이 연회장을 방문을 한 겁니다. 뭐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연회장이 좁고 무더우니 칼을 찬 호위병을 들이지 마시옵소서. 이거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사실 이 조선에서는요, 큰 연회나 행사가 있을 때 유능한 무사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연회장을 호위하는 무사 중에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무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와. 아니, 이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죠? 이 평소 눈치가 빠르고 이 정세를 읽을 줄 알았던 한명회는요, 호위무사의 명단에 세조를 반대하는 세력이 포함되니까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한명회는요, 눈치 빠른 판단으로 이날 세조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요, 더 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 세조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가담한 주요 멤버들을 정말 잔인하게 고문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합니다. 아이고. 들어보셨죠? 사육신 들어봤어요. 사자가 죽을 사자잖아요. 네. 죽은 6명의 신하. 사육신은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 죽은 6명의 신하입니다. 사실 이날 이 거사가 실패하니까 이 거사를 계획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동료들을 배신하고 세자를 죽이려 했다는 이 암살 계획을 알린 거예요. 아. 폭로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거구나. 네. 이 사육신을 향한 이 세조의 복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단종 복위 운동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바로 조카 단종의 존재, 그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한명회를 비롯한 신하들은요, 단종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세조는 단종을 멀고 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보내버립니다. 그 후 단종은 17살 나이에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아유. 하지만 그 후로도 이 세조를 공격하려는 크고 작은 계획은 계속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지금 부족해요, 지금. 아, 명분. 명분 정당성이 지금 정당성이요. 부족하니까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국이 불안해지니까 세조가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한 명에. 네, 바로 세조가 가장 믿는 인물이자 세조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한명회였습니다. 자, 이후 세조는요 한명회를 도채찰사로 지방에 파견합니다. 오. 그러면서 이 민심 파악과 함께 지방의 군사와 행정에 대한 장악을 확실히 해나가죠. 한마디로 이 세조는 한명회를 통해 지방의 동태를 파악하고 수령들을 통제하면서 반란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야. 세조의 신임을 얻은 한명회는 이후요 세조 제위 14년 동안 무려 총 14번에 걸쳐 이 도채찰사로 파견이 됩니다. 아유. 자, 그러면서 이 세조는요 한명회를 향해 이런 말까지 남겼다고 하죠. 보시죠. 경의 이목이 곧 나의 이목이다. 이야. 우와. 한마디로 한명회가 보는 게 내가 보는 거고 한명회의 마음이 세조 자신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너의 눈이 곧 나의 눈이다. 맞아요. 와. 맞습니다. 예. 이런 말까지 들은 한명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조선에 있을까요? 없죠. 네. 자, 이러면서 한명회는요 세조의 이 막강한 지지 속에 더욱더 승승장구합니다. 1462년 우의정, 1463년 좌의정, 1466년 마침내 최고 관직,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영의정, 영의정마저 오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덕궁 궁직이었던 그가 14년 만에 최고 권력에 올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한명회의 인생 역전 그 자체가 된 거죠. 예, 인생에 맡겼네. 그럼요. 네. 당시에는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천하가 한명회의 손 안에 있다. 와. 와. 그런데요 한명회의 욕망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갈 때가 있나요? 그는 권력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왕인 세조와 사돈을 맺습니다. 우와. 사돈이요? 오. 네. 대박이다. 한명회는요 총 1남 4녀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셋째 딸, 이 셋째 딸을 세조의 둘째 아들과 혼인시킵니다. 한명회와 세조가 사돈을 맺은 겁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왕자의 장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조선의 모든 걸 가진 남자 한명회. 자, 이러니 이 조정에서 한명의 위상과 권력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막강해 막강이지. 야,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허위호식하며 권력을 누렸던 한명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드디어. 왜? 바로 세조. 이 세조가 많이 아파요. 아. 많이 아픈 거예요. 오. 그리고는 1468년 결국 세조는 눈을 감고 맙니다. 아. 그런데 이 뜻밖의 상황에서 한 명의 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조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 누구죠? 바로 예종입니다. 게다가 예종은 한명회와 아주 밀접한 사이였죠. 어떤 사이였죠? 왕의 둘째 아들 제8대 왕 예종. 그런데 예종이 누구랑 결혼했다? 바로 한명회의 셋째 딸과 결혼한 사이. 아까 제가 왕과 사돈이 되었다. 세조와 사돈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야. 한명회가 이번엔 왕의 장이 되었다. 다시 한명회는 부활하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와. 그런데 이 예종의 장인으로서 다시 부활했던 이 한명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종이 즉위하고 15개월 만에 죽습니다. 아 그래요? 예종이 죽여. 진짜요? 여기 다들 단명했네. 혼란에 빠진 조정. 한명회 역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명회가 어떤 인물입니까? 세조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입니다. 한명회는 여기서도 킹메이커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 한 명의 왕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을 보탭니다. 대단하다. 예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 자,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성종. 자, 그렇다면 이 한명회는 어떻게 성종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다시 한번 한명의 가계도를 한번 그러니까. 보셔야 합니다. 예. 보시죠. 뭐야? 아. 세조의? 손자랑 또 결혼. 아, 아 잠깐만요. 이게 말이 돼요? 예종의 아들. 와, 진짜 진짜 대단하다. 자, 성종 역시 한명회의 사위였던 겁니다. 한명회의 넷째 딸이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공해왕후였거든요. 와, 근데 한명이가 진짜 권력 욕심이 심한 사람이네. 거의 그렇네, 셋째랑 넷째를 딸을 다 아니 연계시킨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세조 때부터 예종, 성종까지 무려 3대에 걸쳐 권력의 최고 실세로 군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3세에 임금이 된 성종은 어느덧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성종 대신 이 7년간 수렴청정을 했던 정의왕후는 이제 대신들에게 나 이제 수렴청정 그만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정의왕후의 뜻에 반대합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한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반대하죠? 그죠? 예. 그죠? 자, 이유는요, 간단했습니다. 바로 성종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이 권력이 약해질까 이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수렴청정 폐지를 결정하는 건 정의왕후의 몫이었는데 아무리 왕의 장인이라도 이런 모습, 한명회가 이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죠, 확실해요. 그런데 이걸 지켜본 성종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데 다만 이 말로서 살펴본다면 여러 정승들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이 없겠는가?
한명회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발언을 하자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왕으로 통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 선을 넘는 한명의 모습을 보면서 성종은 이 표현을 통해 분노를 표시한 겁니다. 이 분노의 신호를 눈치챈 신하들. 자, 이 신하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한명회는 임금을 업신여기고 무리하게 굴었으니 그 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라면서 이 성종에게 한명회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 화가 난 성종, 이런 상소가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요, 꾹 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상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한명회와 신하들의 대립, 결국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자 한명회는 성종에게 찾아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지? 전하, 이 신의 병난발이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니 직임을 해임하여 주십시오. 결국 한명회는 자신의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 제가 풀겠습니다. 전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덧 62세가 된 한명회. 그는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막강한 권력을 지닐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조정 대신들의 유례없는 공격에 정치를 그만둔 한명회는요, 결국 앞으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디? 네. 교과서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겸재정선이 그린 한명회의 정자입니다. 그런데 정자가 있는 이 장소,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이곳의 이름, 한명회의 호를 따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하철역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역이면 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제가 좋아. 자, 동현 씨. 네. 한강진. 한강진역. 정답. 위로 이거 와요. 진짜 알겠어요. 압구정? 정답. 우와! 압구정. 3호선에 와, 대박. 이분은 예지력 있는 게 맞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에 호를 지었어. 이걸 집을 지었어. 예지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강가에 살면서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 라는 뜻이 바로 압구정이 되겠습니다. 와, 아니, 이 사람 이게 너무 충격입니다. 와. 우리가 흔히 아는 압구정동의 지명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아니. 와.